충남방송과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충남방송에서 열렸습니다.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토론회 현장과 주요 쟁점을 전해드립니다. 충남도와 협력관계를 맺은 12개 중국 지방도시들이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와 방호복을 잇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물품은 도내 의료진에게 우선 지급됐습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미 벚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2일부터는 해미천변 도로를 통제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충남방송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오늘은 홍성 지역 장애인들을 만나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방송과 당진시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충남방송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열띤 정책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공천 과정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기 환경 문제. 그중에서도 당진 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은 매년 전국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화력이 문제입니다. 이 1, 2, 3, 4호기가 노후화됐는데 이 1, 2, 3, 4호기를 조기 폐쇄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재선에 대해서 반드시 건설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정 장비를 고도화하고 지역 내부에서 네트워크화하면서 그 측정치는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개 공유를 하면서 해법을 찾아간다면 저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중국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300개의 그 발전기가 지금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기구 후보에게는 공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막판 벼락치기 입법 발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100여 개 가까운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데. 그걸 의원들 다 합니다, 같이. 네, 아니 서로 그러니까 꼬아주기 하거든요. 아니 그 다 저기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한다 그런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 아니라고 자기가 보고요. 봐가지고 네. 좋은 법안이면 그러니까 그 법안을 다 읽어보시고. 네. 김동완 후보에게는 4년 전 공약 재탕이라는 지적이. 이 공약들을 보니까 옛날에 20대 때 공약을 걸었던 공약들이 대부분이에요. 공약지 부분이. 그거요 당연히 예. 본인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사업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근데 탓할 이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좋고 일단 뭐 새로운 게 좀 이렇게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영선 후보에게는 공천 탈락에 불복한 채 상대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내용하고 네. 그 SNS에 네.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이 공천 과정이 미래통합당에 저만 예를 들어 저만 공천 신청을 했던 4사람의 후보 중에 우리 김동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 후보가 공천했다 의혹을. 이 밖에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각자의 공약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LG 헬로비전 충남방송과 당진시대 신문사, 그리고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와 당진 YMCA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3일 오후 7시 40분 채널 25번 충남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방송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선거 때면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도 함께 쏟아지는데요. 홍성 지역 장애인들은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을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 김호현입니다. 저희 홍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018년 3월 12일 개관을 한 홍성군의 유일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 홍성군 장애인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종도라고 합니다. 저희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실상 판매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당담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열심히 가서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할 수 있고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구매 목표를 채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참여 환경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체육관에 찾아오는 데까지 대중교통이 없어서 아니면 콜택시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장애인 스포츠가 TV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그걸 봄으로써 장애인 체육이라도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까지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근로자들 예산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급여를 보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장애인 체육의 그 재활체육이 일반 체육이나 전문 체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후보자님들께서 지금 정체성이 모호한 재활체육이 일반 생활체육에 흡수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그 관심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재활체육은 병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병원과 체육회 그리고 행정기관이 연계가 돼서 처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체육을 통해서 사회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의 기준은 우선 그분이 경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한다면 나를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내가 그분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정강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소신껏 활동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소신대로 정당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파로 초중고교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고3과 중3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 판단해 검토하고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 아이들은 저 무증상으로서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할매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옮긴단 말이야. 그거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혹시 잘못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균을 가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여부는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얼마만큼 해줄지.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고학년 애들도 집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를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돌봄 공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을 별로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개학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한 달 넘게 육아에만 집중했던 부모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교사를 해서 온라인 개학을 하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일과 시간 후에 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90개 학교를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수능 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하는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자 준비 부족으로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현장이 원격 수업 인프라를 비롯해 교사와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학습 여건 구축을 위해 스마트 기기 보유 및 대여 가능한지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체 물량이 부족한 시도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 단계로 제때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초등학교 800여 대와 고등학교 60여 대 등 총 1000대가량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대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인근 선도학교 대상으로 요구하거나 도에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교육부와 5,600여 대를 두고 협의 중이지만 언제 몇 대가 순차적으로 올지는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격 수업은 교육부, 교육청의 시범사업 차원에만 그쳐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원격 수업은 법정 수업시수로 인정되지 않아 학생 자율로 듣는 교양 심화 수업으로만 열고 정규 수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부랴부랴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기준안조차 처음 만들어진 상황이다 보니 학교 현장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못 갖춘 상황입니다. 추가 물품 구입에 관련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시스템 부실이 야기됩니다. 구입을 위해선 학교 자체 예산이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물품 구매부터 집행까지 상황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체 예산이 가능한 학교는 기구 도입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는 등 상황에 맡긴다는 계획으로 학교 간 장비 격차 발생이 우려됩니다.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에 익숙지 못한 교사와 서버 구축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등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동시 접속으로 서버 마비에 대한 대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강의 활용이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선 학년별, 교과별 대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 올리면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식으로 보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 소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SNS를 통해 서로에게 꽃을 전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유튜버 찌양과 개그우먼 김숙 등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케 챌린지로 불리는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는 꽃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화훼 농가분들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 러브부케 챌린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분은 저와 같은 먹방 유튜버 재열님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개그우먼 김숙님입니다. 200만이 유튜버죠? 찌양께서 너무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주셨는데 이게 또 화훼 농가가 요즘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꽃 보내주는 약간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꽃다발 좀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또 찌양처럼 화훼 농가 살리기에 좀 동참을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서산 해미 벚꽃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축제 취소에도 나들이 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일부터는 해미천변 도로와 보행로를 통제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폐쇄를 결정했다며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협력 관계를 맺은 중국 지방 도시들이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잇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중국 12개 도시로부터 현재까지 마스크 29만여 장, 방호복 980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물품을 지원한 도시는 충남도와 자매 결연을 하거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둥과 쓰촨 등 12곳입니다.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에 있는 한 굴다리가 작은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금마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함께 벽화를 그린 건데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바탕으로 금마면을 상징하는 독립 만세 운동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회의를 열고 한 달 동안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이뤄낸 작업이라고 합니다. 당진시의 우호 도시인 중국 옥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시에 마스크 5,000장을 기증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물품 부족난을 겪는 옥환시에 의료용 마스크 990매를 전달한 바 있는데요. 옥환시가 기부한 마스크는 보건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분배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 대여일을 늘리고 임대료도 내립니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를 토요일에도 빌려주고 임대료도 오는 6월까지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는 모두 사전 소독을 마친 것들로 최대 3일까지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또 희망자에게는 농기계 조작 요령과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서산시가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공간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서산 스마트 리스닝의 접속 횟수는 전달보다 50% 이상 증가했는데요. 시는 개학 이후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아침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0도, 서산 1도, 홍성과 예산은 2도, 당진, 태안은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4도, 당진, 서산 16도, 홍성과 예산, 청양은 17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90으로 높으니까요. 선글라스 착용 등 꼼꼼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